수요일장 개장하고 15분 흘렀습니다. 코스피는 9포인트, 9.97포인트 상승해서 2006선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도 1.7포인트 올라서 518선, 2000선 위에서의 오늘 흐름들 장 초반부터 이어집니다.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박준현 차장,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박 차장님, 1월도 어느덧 가고요. 기대는 못 미쳤죠. 그렇지만 이제 또 세 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전략은요? 예, 고어 중에 이제 출래 불사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마 1분기에 봄이 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 갇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승자의 저주다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의 지수에서 이제 선진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어떤 반증인데요. 그것이 이제 수급 부담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엔저라고 하는 상황도 지금, 상대적인 원화 강세는 결국은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체력이 좀 강해졌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승자의 저주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출의 재정 지출에 대한 감소를 공화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이 줄다리기가 지금 연장이 돼서 지금 5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쨌든 극적으로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은 합니다만은 시장이 어쨌든 상단이 막혀 있는 좀 답답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1분기에는 18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의 박스권 시장을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 리바운드 부분인데요. 중국의 4분기 GDP가 7.9%가 나왔습니다. 8% 이상 나왔다면 한번 시장이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중국의 실세 금리가 지금 6%대로 하락을 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것도 특히 올해는 재정 적자 목표치를 중국 정부가 1.2조 위안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서 50%가 지금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경기 부양의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은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내수 부양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도시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중국의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도시화라는 키워드는 결국은 올해 내내 아마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도시화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저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라이프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요. 락앤락, CJ 제일제당, 메일유업, 그리고 소재업종 중에서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는 결국 미국 쪽인데요. 결국은 G2의 경기 개선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바마의 2기 내각 출범을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분기 이후에 주택 경기 회복이 더욱 가속화된다면은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바마 2기 내각의 핵심 키워드는 IT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따른 셰일가스와 오일 개발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권에 대한 고용 창출도 지금 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목군을 좀 뽑아봤는데요. IT와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선정을 했고요. 금융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휴스틸, JW 중해제약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1분기에 봄이 쉽사리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연간 전망으로도 보면 이제 1분기는 좀 조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분기에 주식을 좀 사모으는 시기로 삼자는 말씀이죠. 예, 유인재 연구원께서는 어느 쪽 좋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그렇고 올해 초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IT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일단은 고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갤럭시에 납품하는 부품주와 또 애플 쪽 아이폰에 납품하는 부품주 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극명한 차이 때문에 많이 좀 상반된 모습 보였는데요. 또 내린 만큼 또 그만큼 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폰에 대한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갤럭시나 아이폰에 납품하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부품주 일단은 먼저 관심을 가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올해 한 해 계속 아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뭐 에너지와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역시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엔저가 이제 뭐 막상 나왔는데 이제 기대치만큼은 안 돼서 일본 증시도 내리고 있고 또 엔저라는 부분이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금리,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로 갈수록 다시 엔저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시금 80에서 85엔 정도 원달러당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전망하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는 일단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한 20% 가까이 강세가 되어 있고 이것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환율에 관련된 여행주가 일단은 오늘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은 추가적인 출국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행 관련주들 또 결국 뭐 또 내국인 같은 경우에 일본 관광객은 줄겠지만 결국 중국 관광객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입국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또 카지노 관련 업종들도 역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행과 카지노 관련 업종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기계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아까 동시호가 때나 뭐 장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조선 업종들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많게는 50%가 가까이 좀 증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피팅 업체들도 같이 실적이 같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계 업종에 대한 신규 발주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시 IT 오락문화 그다음에 기계 그러니까 뭐 카지노라든지 여행을 오락문화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당분간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관심 종목을 한 5개 종목 정도 이제 선정해 봤는데요. 일단 옵트론텍하고요.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성광밴드,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은 하나투어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이었습니다.